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을 보러 갔다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은 이미 나갔을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준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또는 가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위 조항을 해석하면은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은 계약금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고 하면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용어 자체는 법령에서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계약금은 임시 또는 가짜이니까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다음 3가지. 첫 번째, 사거나 팔 사람. 두 번째, 사거나 팔 물건.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 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에 계약서 또는 말로써 거래할 물건과 구체적인 매매 대금이 정해져 있고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합의했다고 하면은 본 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특정이 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계약금은 부당이득, 즉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줘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수록 말이나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문서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